디지털이 가속화되면서 네. 모든 업종 간의 네.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허물어지면서 굉장히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네. 사업을 확장하는 네. 그런 기업들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아마존 같은 경우 보면 영역 파괴에다가 그렇죠. 뭐 몇십 년간 이익도 안 내면서 네. 계속해서 근데 회사는 더 잘 되고 있고 네. 네. 이런 것들을 재무적 관점에서는 네. 이거 어떻게 이것을 인식을 하고 이걸 하는지 네. 좀 궁금해요. 네. 일단 이제 한국도 자본주의의 주식회사 역사는 서구에 비해서는 짧지만은 그래도 이제 꽤 가져와서 산업자본주의는 얼추 역사를 가지고 온 편이에요. 그래서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프레임은 좀 어느 정도는 이 정비가 돼 있거든요. 체제를 갖추고 있거든요. 경쟁력도 있고. 근데 이게 세상이 이제 계속 변해서 지금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얘기는 드렸지만은 이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프레임만으로는 안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되게 당황스러운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20년 이상 매출은 증대하고 순이익이 안 나요. 순이익은 바닥이에요. 매출은 쫙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 가치는 글로벌 탑 수준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최근에 코로나가 와서도 기업들이 1차적으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뭡니까? 수익성 이슈가 등장하잖아요. 예. 전체적인 이제 시장 환경 변화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수익성 이슈가 등장을 하는데 그 이익을 내야 되는 게 가장 목표인데 아마존은 이익을 안 내. 그러고도 글로벌 탑이라는 거야. 그게 인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에 보지 못한 그런 스타일인데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즉 말로만의 혁신이 아니고 진짜 혁신이 도래하면 진짜 혁신 기업이 나타나면 그게 우리 경쟁사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거는 상대가 안 됩니다. 만약에 아마존이 20년 이상 순이익을 안 내고 저렇게 성장을 해온다면 우리가 아마존의 경쟁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순이익 안 낼 수 있나요? 지금 우리는 순이익 0.1% 2% 더 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저기는 아예 안 내잖아요. 왜 안 냅니까? 순이익을 안 내고도 회사가 되나요? 되네요. 네, 되네요. 네. 그럼 왜 안 낼까요? 우리는 이익률에 목숨을 거는데 우리는 매출 이익률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에 목숨을 거는데 여기는 순이익률을 아예 관리를 안 해요. 네. 그러면 지표도 달라지고 있다. 이 혁신이 사업 모델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업 모델이 바뀌니까 재무회계적인 지표도 달라지고 있다. 이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무회계 부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거를 회사에 있는 분들도 지금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게 있냐. 지금 20년, 30년간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인데 뭐 이런 게 있냐. 그게 혼란을 느낄 텐데 재무회계 부서도 같이 그러고 있어. 우리는 그런 걸 빨리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사결정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판단은 그분들이 하고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거군요. 해석을. 그렇죠. 네. 그리고 기존에 우리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올바른 질문들을 회사에다가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소화하고 실행해 나가는 건 조직 구성원들이 합니다. 아마존을 다시 재해석하면 어떤 것이 표출이 된 겁니까? 아마존을 해석해 보니까. 네, 아마존은 사실 되게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제프 베조스가 이 사업 모델의 사업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시행을 한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플라이휠이라고 그 처음에 아마존 임원들도 잘 이해를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프 베조스가 식당에서 냅킨에다 그려가지고 이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뭐 아마존은 고객에게 집착할 정도로 초점을 두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두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래서 돈을 벌면 그걸 다시 이익을 낼 생각하지 않고 고객에게 완전히 재투자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익 내는 대신에 그거를 재투자하면 고객 베너핏이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러면 고객 베너핏이 올라가면 당연히 고객이 더 생기고 더 고객이 생기면 우리도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러면 그거를 또 이익을 내지 않고 또 재투자한다.
그래서 고객 이익을 높이고 그래서 돈을 더 벌면 또 재투자를 더 높이 한다.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간다. 언제까지? 압도적으로 우리가 장악할 때까지 우리의 모델을 입증해서 우리의 기반을 잡을 때까지 그렇게 간다. 이거를 주식회사를 하면서 이익을 내지 말자. 이 주장이잖아요, 지금. 예. 이 주장을 기존의 임원들도 자기네도 이제 경력을 다른 회사에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이익 내지 말자는 회사는 처음 본 거예요. 네. 예. 근데 전략적인 차원에서 사업 모델을 그렇게 잡아서 제시를 하니까 물론 그 근간이 되는 건 뭡니까? 이런 어떤 그 비즈니스 패러다임, 시장 프레임이 바뀌는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가능했고 또 하나, 그럼 제프 베조스가 이익을 안 내면 그럼 회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제프 베조스는 이익을 안 내는 무슨 천사냐? 뭐 비영리 단체를 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제프 베조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건 뭡니까? 장기 이익 극대화죠. 예.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장기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장기적 기업 가치를 어떻게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장기적 주주 가치를 어떻게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심지어 그런 장기적 기업 가치 극대화라는 철학에 동의하지 못하는 주주들은 아마존에 투자하지 않아도 좋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프 베조스는 이익을 원하지 않냐? 아닙니다. 장기 이익을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략을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좀 이익 내서 장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익 전략을 완전히 달리 감으로 해서 장기 이익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